엄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최근 이 영화가 2편 제작 소식을 알리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어요. 10여 년 전 영화 속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신하는 모습이 지금 한국 사람들에게 왜 다시 인기를 끄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옷차림에 누구보다 진심인 한국 사람들의 특별한 꾸밈 문화가 숨어 있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단순히 예뻐 보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건 일종의 자기소개이자 사회생활을 위한 전략이기도 하죠.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인들은 이렇게 꾸미는 것에 진심이었을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아주 먼 옛날 조선시대의 기록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당시 한국인들은 배그민족, 즉 흰옷을 즐겨 입는 민족으로 불렸어요. 소박하고 깨끗한 흰옷은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이었죠. 꾸밈의 시작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K-패션의 직접적인 시작은 1950년대 전쟁이 끝난 후부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먹고 살기 바빴던 시장, 패션은 사치였죠. 사람들은 군복을 고쳐 입거나 구호물자로 들어온 옷들을 입었어요. 그러다 1960년대 한국 최초의 백화점이 생기고 기성복, 즉 공장에서 만든 옷이 등장하면서 변화가 시작돼요. 사람들은 처음으로 유행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 거죠. 멋진 옷을 파는 가게 앞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던 시절이었어요. 본격적인 패션의 시대는 1970년대와 80년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열렸어요. 특히 서울의 명동은 최신 유행의 중심지였죠. 당시 젊은이들은 통이 넓은 나팔 바지에 높은 통굽 구두를 신고 명동 거리를 활보하는 게 꿈이었어요. 이때부터 패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나의 개성을 표현하고 내가 이렇게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수단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기보다는 나만의 스타일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1990년대 모든 것을 바꾼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K-팝 아이돌이에요. H.O.T, S.E.S 같은 1세대 아이돌의 패션은 그 시대 10대대들의 교복이나 마찬가지였어요. 힙합 스타일의 헐렁한 바지, 화려한 색으로 염색한 머리까지. 좋아하는 가수의 스타일을 따라하는 건 팬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자 친구들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는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패션이 개인의 표현을 넘어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역할을 한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인터넷이 패션의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얼짱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스타들이 새로운 유행을 이끌었죠. 사람들은 더 이상 TV나 잡지만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은 뭘 입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따라 사기 시작했어요. 유행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고 스타일은 훨씬 더 다양해졌죠. 이 옷 어디서 샀어? 라는 질문이 일상이 됐어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지금 한국의 꾸밈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TPO예요. 시간, 장소, 상황의 앞글자를 딴 말인데 때와 장소에 맞는 옷차림이 아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국 사람들은 친구 결혼식에 갈 때 입는 하객 룩, 중요한 면접을 위한 면접 룩,
애인과 처음 만나는 날을 위한 소개팅 룩처럼 상황별로 옷을 다르게 입어요. 옷차림으로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걸 넘어서 사회적 센스를 보여주는 행위로 여겨져요. 저 사람 센스 있네 라는 칭찬은 옷 잘 입네 보다 더 기분 좋은 말일 수 있어요. 그만큼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꾸미는 것에 진심인 한국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스타일은 바로 꾸안꾸라는 거예요. 꾸민 듯 안 꾸민 듯의 줄임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열심히 신경 써서 꾸몄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원래부터 멋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워 보이는 게 핵심이죠. 사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재질의 옷, 내 몸에 딱 맞는 핏, 은은한 액세서리, 그리고 깨끗한 피부와 머릿결까지. 꾸안꾸는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때 완성돼요. 한국인들의 꾸밈이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한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맨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주인공은 왜 스타일을 바꿨을까요? 단순히 예뻐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치열한 직장에서 살아남고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한 생존 전략이었죠. 이 부분이 바로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어요. 한국에서 외모와 옷차림은 자기관리 능력의 하나로 평가받아요. 깔끔하고 신뢰감 주는 모습은 그 사람이 일도 잘하고 성실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물론 이런 시선이 때로는 과도한 스트레스나 외모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모두가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런 꾸민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에게 꾸밈은 힘든 일상을 이겨내는 즐거움이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집을 나서는 날, 왠지 더 자신감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잖아요. 최근에는 Y2K 패션이 다시 유행하거나 등산복을 일상복처럼 입는 고프코어 룩이 인기를 끄는 등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한 스타일이 존중받고 있어요. 정해진 유행을 따르기보다 각자의 개성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단정함을 중시했던 배그민족에서 아이돌 패션을 따라하던 10대들, 그리고 때와 장소를 가려 입는 직장인들을 거쳐 이제는 각자의 개성을 찾는 사람들까지. 한국의 패션은 시대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처럼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결국 한국인에게 꾸밈이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 자신을 표현하며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어요. 옷 한 벌에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이 보기에 한국의 꾸민 문화는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 나라의 패션 문화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한국 문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